낡은 단칸방 안은 새벽 공기로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깔린 얇은 요는 밤새 축축해졌고 벽지는 눅눅한 기운을 머금은 채 들떠 있었어요. 미옥은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얼굴엔 밤새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전등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 빛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흩어져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스쳤어요. 그녀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오래된 창틀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힘을 주자 창이 비스듬히 열렸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습기 어린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밖은 아직 어둑했고 식당 뒷문으로 내다보이는 콘크리트 바닥엔 밤새 내린 비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 무릉덩이에 비친 희미한 새벽 불빛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똑같겠지. 그녀가 가만히 내뱉은 말이 좁은 방 안에서 가볍게 울렸습니다. 물이 끓자 미옥은 작은 봉지 커피를 컵에 부었습니다. 원래는 커피를 마시는 편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라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커피의 향은 옅었지만 그 미미한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 붙잡아주는 듯 했죠. 미옥은 이후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손질하며 손가락으로 실밥이 트어진 곳을 눌러보았어요. 신발장을 열자 오래 신은 운동화가 있었고 밑창은 이미 낡아 흠집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동화를 신고 끈을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는 버티겠지. 미옥은 작은 소리로 중얼렸습니다. 출근 준비가 끝나자 미옥은 방 한가운데에 잠시 서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곳곳에 놓인 생수통과 라면 봉지들.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미옥의 표정엔 체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한 듯했죠. 그녀는 현관으로 향하며 불을 끄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따라 문 바깥에서 차가운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바깥의 소리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조차 희미했죠. 미옥은 잠시 문고리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미옥의 마음을 스쳤어요. 마치 오늘 어딘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난히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를 바라보다가 금세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좁은 골목을 스치며 싸늘한 기운을 남겼어요. 미옥은 움츠린 어깨를 조금 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그냥 지나가겠지.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속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하루가 평소와 같을 거라 믿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흔들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골목을 벗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의 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 아래 비친 물기 어린 바닥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 불길한 적막 속에서 이미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편의점 앞거리는 아직 새벽빛이 닿지 않아 어둑했습니다.
미옥이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자 문 위의 센서 등이 깜빡이며 천천히 켜졌어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축축한 외투를 감싸며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야간 직원은 미옥을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비 온다네요. 직원이 말하자 미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오려나요? 아까 예보 보니까 태풍급이라고 조심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말끝에 담긴 불안함이 실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미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사물함에서 앞치마를 꺼내 정리했고 간단히 근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편의점 안은 밝았지만 외부 유리창 너머의 하늘은 점점 더 무거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흐린 새벽빛은 마치 먼 곳에서 올라오는 안개처럼 느리게 스며들었죠. 미옥은 음료 진열대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톡 하고 뭔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유리창 위로 작은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내리나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죠.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낮게 울었습니다. 먼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거칠고 불안했어요. 미옥은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근처 공기가 미묘하게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 표면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차가운 습기가 스며들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게 안 라디오에서 기상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온은 말이 이어지기 전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며 문이 덜컹했습니다. 실내의 형광등도 잠시 흔들렸죠. 미옥은 진열된 물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표정은 어느새 굳어 있었어요. 큰 비가 오는 날엔 늘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폭우 때문에 무너진 집벽 앞에서 울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죠. 그때의 냄새, 차가운 빗물, 어둠 속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호흡. 그 기억은 오래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말이 끝나기 전에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는데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비가 이렇게 빨리 쏟아질 줄이야. 오늘 큰일이네요. 그녀의 말에 미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런 날은 조심해야지. 손님은 물건 몇 가지를 계산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산을 펼쳤지만 이미 소나기 같은 빗줄기가 그녀를 때리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미옥은 계산대 너머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빠르게 늘어나 창문을 촘촘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맑았던 새벽 공기는 순식간에 비냄새로 바뀌었고 골목은 흐린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상하네요. 그녀의 말은 낮고 고요했지만 마음속에 얇게 스치는 불안은 숨길 수 없었죠.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산을 붙잡고 몸을 움츠린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차량 불빛은 비에 번져 흐릿한 선으로 늘어졌어요. 미옥은 그 흐릿한 불빛을 바라보다가 이유 모를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폭우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의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시계는 아직도 이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편의점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있었어요.
창문을 치는 빗소리는 귓가를 끊임없이 울렸고 그 소리 속에 알 수 없는 예고가 숨어 있는 듯 했죠. 그녀는 다시 한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골목 끝에서 빗속을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미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이른 새벽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빗줄기가 확 휘어졌고 그림자는 잠시 더 흔들리다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누가. 미옥의 목소리는 갈라지듯 낮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빗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비틀거리던 한 사람의 그림자가 곧 그녀의 평범한 하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오후 무렵 편의점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몇 번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우산을 쓰고 급히 들어왔다가 금방 나갔습니다. 바깥의 빗줄기는 막이 내려진 듯 굵고 빠르게 떨어졌고 유리창은 이미 빗물로 흐려졌어요. 미옥은 계산대 뒤에서 봉투 정리를 하다가 문득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끝 무릉덩이가 넓게 퍼진 길 위에 한 사람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죠. 처음엔 배달원이 비를 피해 잠시 멈춰선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몸집의 노인이었습니다. 어깨가 한없이 축소된 것처럼 보였고 허리는 바람에 밀린 듯 기울어져 있었어요. 미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산해야 할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바깥 상황은 위험해 보였죠. 하지만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계속 걸렸습니다. 결국 앞치마를 벗어 계산대 위에 두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하자 직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요? 비가. 잠시면 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동문이 열리자 비바람이 즉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을 폈지만 바람에 휘청거렸고 신발은 곧바로 젖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우산을 단단히 잡고 조심히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몸이 잔뜩 식어 있는 듯 떨리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어요. 미옥은 조심스레 다가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허무함이 먼저 떠올랐고 바로 이어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노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약했습니다. 미옥은 주변을 둘러보며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길을 잃었다기보다 방향 감각 자체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미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이 떨렸고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미옥이 맞지요? 그 순간 미옥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자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어요. 네, 어르신, 저를 아세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꾸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으려 했습니다. 미옥은 얼른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괜찮으시죠? 노인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찾아야 집에 가야 하는데. 미옥은 노인을 부축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은 우산을 뒤집으려 했어요. 노인의 발은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미옥은 팔에 더 힘을 주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비 피할 곳 먼저 찾으시죠. 노인은 미옥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얇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힘은 집요할 정도로 강했어요. 놓지 말아요, 미옥이 제발. 그 말에 미옥은 다시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마치 가까운 누군가를 붙잡듯 절박하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둘이 가까스로 편의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레 번개가 치며 하얀 빛이 골목을 가르듯 내려쳤습니다. 노인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고 미옥은 그 몸을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곧 들어갑니다. 더 버티세요. 편의점 문이 열릴 때 차가운 바람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세게 밀었습니다. 미옥은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노인을 부축한 채 간신히 버텼죠. 안으로 들어오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입은 상태가. 수건 좀 가져다 주세요. 옷이 너무 젖어서요. 노인은 의자에 앉아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헤맸고 마치 무언가를 찾다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미옥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옥은 깊은 불안과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속에서 얽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우는 더 거세졌고 편의점 유리창은 온통 비에 잠긴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감각이 낯설게 그녀의 손끝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노인이 들어오고 난 뒤로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노인의 숨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직원이 건넨 수건을 미옥은 조심스레 노인 어깨에 둘렀습니다. 노인은 잠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계속 떨렸어요. 어르신, 이 근처 사시나요? 혹시 가족분 연락처라도. 미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단어만 반복했죠. 집을 찾아야 집에.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미옥은 노인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근처가 익숙하세요? 조금만 걸으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노인은 그녀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미옥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가야 해요. 전해야 회장님께. 회장님이요? 어떤 분 말씀이세요? 노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나기만 조금 더 세게 조여왔죠. 마치 놓치면 안 된 사람을 붙잡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유리창 밖에서는 빗줄기가 옆으로 휘어질 만큼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전깃줄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미옥은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가장 안전하겠지만 노인의 반응은 마치 무언가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람처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걸어보실래요? 혹시 길을 보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노인은 힘겹게 끄덕였습니다. 미옥은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만 모셔다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 10분 뒤에 전화 주세요. 비 진짜 많이 오는데 조심하세요. 미옥은 우산 2개를 챙겨 들고 노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다리는 불안정했고 비가 젖은 옷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노인을 받쳐주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센 바람이 두 사람을 밀었습니다. 우산이 뒤로 젖힐 듯 흔들렸고
빗줄기는 비수처럼 얼굴에 부딪혔어요. 미옥은 몸을 앞으로 낮추고 노인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미끄러워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아닌데 더 가야.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이 뒤섞여 있었고 미옥은 그 감정에 본능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골목을 걸을수록 바람은 더 세졌습니다. 도로의 물은 발목을 적실 만큼 고여 있었고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비에 번져 흐릿한 선처럼 보였어요. 노인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쪽 저 불빛집이 거기. 손가락이 떨리며 어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오래된 주택과 공터가 뒤섞인 한눈에도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미옥은 노인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죠. 확실하세요? 혹시 다른 곳과 착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노인은 고개를 좌우로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쪽 맞아요, 가야 해요. 미옥은 잠시 망설였다가 노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가보죠. 위험하면 바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거칠었지만 노인의 눈빛엔 조금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도로를 건너려던 순간 멀리서 강한 라이트가 번쩍이더니 차 한 대가 물살을 튕기며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미옥은 본능적으로 노인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그 순간 번개와 함께 도로가 하얗게 밝아졌고 차의 경적 소리가 폭우 속을 찢듯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웅덩이 위로 한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로 위로 강한 불빛이 튀어오르듯 번졌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는 거울처럼 빛을 흘렸고 그 속에서 차의 헤드라이트는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 두 사람을 향해 곧장 밀려왔어요. 경적 소리는 금속을 긁는 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미옥은 노인을 잇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젖은 바닥은 매끄러웠고 그녀의 발은 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노인의 가벼운 몸은 미옥의 팔 안에서 흔들렸고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노인을 뒤쪽으로 밀어냈어요. 어르신, 물러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폭우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물살을 튕기며 미끄러졌고 둔탁한 소리가 공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옥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듯 가벼워졌고 이어 땅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늘이 뒤집힌 듯 회전하는 씨앗 속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울렸죠. 미옥은 바닥에 누운 채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 몸 전체를 누르는 듯 했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고 빗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친 것 같은데. 저쪽? 빨리 확인해봐. 발소리는 물을 튕겼고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귀는 이미 둔해져 있었어요. 바람과 빗소리가 뒤엉켜 멀고도 가까운 소음처럼 들렸고 자신이 누워있는 곳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시야 한쪽 끝에서 노인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옥을 향해 팔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만 가르며 떨렸어요. 미옥이 괜찮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공허했습니다. 미옥은 겨우 눈동자를 움직여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하여 노인의 얼굴은 물속에서 흔들리는 그림처럼 보였어요. 그때 미옥의 귀에 낮고 조용한 노인의 말이 스쳤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야 해.
그 단어는 비에 씻기는 듯 희미했지만 그녀는 분명 들었습니다. 회장님? 미옥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비를 가르고 다가왔고 누군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어요. 여기, 의식 흐려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가까웠지만 미옥의 눈은 점점 더 무겁게 감겼습니다. 어깨와 옆구리가 욱신거리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팔을 조금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냉기가 몸속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손이 그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여기 크게 다쳤습니다. 들것 준비하세요. 주변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모든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었습니다. 미옥의 시야가 다시 흐려지는 가운데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와 허리 기울어진 모습은 더 위태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는 속삭임이었죠. 미옥이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옥의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그녀는 그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곧 시야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는 멀어지고 사이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어둠만이 남았고 그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옥의 의식은 서서히 봉인된 문처럼 조용히 닫혀갔습니다. 응급실 천장은 흐릿한 흰색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의 몸은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무거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아파왔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그 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조금 뜨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져 들어왔습니다. 천장과 조명, 하얀 커튼이 겹겹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실내엔 기계음과 먼 빗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몸을 살짝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얇은 담요가 가슴 위에서 미묘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눈을 더 크게 떠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계와 내음이 가득했죠.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의식 돌아오셨네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미옥은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크게 다치셨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던 분이 계셨어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걱정하던 분?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기척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회장님. 그 단어는 미옥의 머릿속을 순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 병실에 그 말이 왜 나오지요? 그녀는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걸친 노년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흔적이 남은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였고 얼굴은 잿빛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굽어 있었고 손은 떨리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가 침대 곁까지 다가와 서자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옥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놀라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미옥 씨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줘서 정말.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흔들렸고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미옥은 깊은 혼란 속에서 남자를 바라봤어요. 왜 회장님이 나를? 하지만 그가 흘리는 눈물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진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볍게 문지르던 그는 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옥은 숨을 고르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남자의 어깨가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옥 씨, 당신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는 오래된 상자처럼 마음속에서 열렸고 그 안에서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피어올랐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소리는 유리창 너머에서 계속 들려왔고 병실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과거가 조용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실 창가로 빗물이 잔잔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미옥은 반듯하게 눕지 못한 몸을 살짝 틀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은 그는 손가락을 겹쳐쥔 채 오래 묵혀둔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공기는 숨을 고르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일정한 박자로 울렸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옥 씨, 당신이 태어났을 때 난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온 듯 건조하고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 숨을 들이켰어요.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감정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죠. 당신 어머니 혜숙 씨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집스러운 분이기도 했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 말에 미옥의 심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의 통증조차 잠시 잊을 만큼 강한 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한 숨처럼 가늘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와의 인연이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지요. 말끝이 비에 젖은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눌러 감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옥은 눈을 감았다 뜨며 갈피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보다 일을 우선했던 작은 어깨, 가난에 찌든 손,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등을 떠밀어 주던 사람.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회장님과 저희 어머니는?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그분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 곁에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조용히 살겠다고 말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그때 내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혼란스러웠고 주변 시선도 무거웠습니다. 난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참아온 후회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무게는 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무겁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에게 아버지라 말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미옥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라고요? 입술이 떨려 말이 흐트러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젖어 있었고 눈가엔 붉은 기운이 번졌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한순간 병실이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기계음조차 먼 곳에서 울리는 것 같았죠. 미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판단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기억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요? 왜 이분은 지금에서야?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남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차마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당신에게 남은 것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옥의 담요 모서리를 살짝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부디 회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부터라도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미옥의 눈에는 아득하고 낯선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숨을 고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버지? 비가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깊은 밤의 숨결처럼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아직도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어둠은 병원의 복도 끝까지 흘러들어 미옥의 마음과 닮은 그늘을 드리웠어요. 미옥은 천장을 바라본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혼란이 더 크게 밀려왔죠.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담요를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끝이 천을 스칠 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가끔 혼잣말하던 소리. 미호가 너는 좋은 사람을 닮았어. 그때는 그저 위로려니 했지만 지금은 그 말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며 나오는 듯 했어요. 문이 다시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이번엔 간호사가 아닌 작은 체구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비틀거리며 그녀 곁을 지키던 그 노인이었죠. 노인은 미옥을 보자 두 손을 모아붙이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낡은 종이처럼 약하게 떨렸습니다. 미옥은 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를 아세요? 노인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뵙는 건 처음이죠. 하지만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당신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회장님 이야기까지. 그 말에 미옥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노인은 의자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께서 마음속에 오래 숨겨두었던 짐을 내게만 조금 털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족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분이지요. 미옥은 호흡을 늦추며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분께 남은 마지막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어머니의 부탁을 그분은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병실 안의 침묵은 오래된 서랍이 열리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옥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노인의 말을 곱씹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도 알고 계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해숙 씨는 강한 분이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곁에 남아도 당신이 편히 자랄 거라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끊고 떠나셨지요. 미옥의 가슴에 낮은 통증이 번졌습니다. 마음속 빈칸이 천천히 채워지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문들이 차오르고 있었죠.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 말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셔야지요. 회장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미옥 씨, 이 모든 게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지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회장님은 받아들이실 겁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과 빗소리만이 작게 이어졌고 어둠은 침대 위에 얇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미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둔 침묵, 회장님이 품어온 후회,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이름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 앞에 하나의 길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듣지 못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미옥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이미 잦아들고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은 맑게 빛났어요. 미옥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팔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어요. 옆에는 회장님이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옥 씨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지난 날의 후회와 미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미옥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말끝을 흐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시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 애쓰셨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옥 씨, 이제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면 됩니다. 어떤 과거도 함께하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거예요. 미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네, 저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안정감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죠. 미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비는 갔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햇살이 미옥의 얼굴을 감싸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